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41만여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천안 시민들의 20여 년 수건이었던 천안역 등개축 사업이 시공사와의 계약 완료로 본격 궤도에 오릅니다. 고가영 천안시 의원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천안시의 시정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병하 천안시 의원이 막대한 시 재원이 투입돼야만 하는 GTX-C 천안 연장 사업과 관련해 재정 확보와 사업 계획의 선제적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 의거 9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5월 5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아산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축제인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무려 41만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64번째를 맞이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달 28일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첫날 계획식부터 이번 축제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와 함께 문을 연 축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모티브로 해 탄생한 428명의 428 합창단의 웅장한 공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초대 가수의 공연, 불꽃놀이를 대신한 드론쇼는 개막식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이순신 장군배 노적기 대회를 비롯해 장군의 무가급제 행렬 재원 행사, 참여형 프로그램 중 하나인 턱걸이 대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곡교천 일원에서 진행됐던 노적기 대회는 각양각색의 배를 타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를 저으며 협동심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여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축제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는 반면 불편사항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순신 축제에 와봤는데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가족은 만족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내 표시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축제는 41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닷새 동안 43만 명이 찾았던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앞으로 이 축제를 좀 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얼마 전 천안TV는 천안역 등개축 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유창 ENC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천안역 등개축 사업이 이제 본격 궤도에 오릅니다. 최근 시행사인 주식회사 유창 ENC를 최종 선정한 국가철도공단과 천안시는 지난달 25일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은 천안시의회 시정질문도중 장혁 의원의 질의 속에서 알려졌습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계약 체결이 계약 완료가 떴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들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계약이 됐고요. 계약이 되면은 이제 공사기간이 약 3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28년 5월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래 천안시는 지난달 중순 천안역 일원에서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조기 대선 일정이 발생했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언을 받은 천안시는 아쉽게도 착공식을 열지 못한 가운데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천안역 등개축 사업은 37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유창 ENC 컨소시엄은 유창 ENC와 함께 동성건설과 명가 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함께 하고 있는 컨소시엄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양대 노조는 이따금씩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사들을 겁박하는 일들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건설사들도 이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노조 측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창기, 정부는 각종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단속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 부리는 억지나 폭력적 점거 등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단호히 조치했고, 이에 따라 노조들의 불법적 행위들도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양대 노조들의 세력 다툼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한 현장 관리자는 천안TV에 3년 전만 하더라도 경찰들이 금방 출동해 해산도 시키고 수사도 했지만 지금은 출동 요청을 해도 소극적인 행태만 보여 조합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으로 인해 많은 개발 수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양대 노조들의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건설사들은 각 노조가 지역에 왔으니 지역 업체를 쓰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천안에 왔으니까 천안 업체를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상황입니다. 그거에 이제 절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노조 측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사용을 계속해 반복하면서도 현장 측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금 건설 현장의 90% 이상이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어요. 체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 안 하시고 좀 편한 일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고 하니까 더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너네들 법만 지켜도 우리는 일자리가 있는데 너네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주장은 물론 보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권을 빌미로 한 폭력적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 역시 노조 측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집행, 지역 기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바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들, 건설 산업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금부터는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소식 2가지를 전합니다. 천안시는 최근 박상돈 전 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낙마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보가영 천안시 의원은 이 시점에서 1년여 넘게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천안시의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받으면서 낙마한 후 천안시는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1년여 넘게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천안시의회도 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보가영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김석필 권한대행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받았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했습니다. 사무의 인계 인수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후의 인수인계는 규정상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즉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사전에 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직을 유지하시던 직을 유지 못하시던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말씀을 주셔서 미리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보 의원은 또 시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인사청문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네, 현재 천안시 공공기관 중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 복지재단,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거리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 사장님, 정부의 뜻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그 인사청문회 요청이 가능합니까? 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해 천안시는 GTX-C 천안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병하 시의원은 천안시의 관련 재정 확보와 함께 선제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천안으로 연장이 확정된 지금 천안시의 숙제는 단연 막대하게 들어가는 재정 확보입니다. 이병하 천안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비 부담과 더불어 주변 환승체계 구축에 대비해 재정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장님, 천안시는 그 GTX-C 천안 연장이라는 시대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준비하고 있고 시 재정 부담 추계, 주변 환승체계 구축과 같은 기본적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이 사실은 2028년까지로 원래 당초 계획은 돼 있고요. 사업비는 1,186억 원 정도 되고 위로는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래로는 수원에서 온양온천까지 해서 70한 2, 3km가 늘어나지만 천안 구간은 22km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들어가지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국토부의 입장이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억셉트를 한 겁니다. 예. 또 연장 구간의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되잖아요. 금년에 5월쯤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아마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고시를 하게 되는데 다른 시와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이 대응을 좀 해서 국비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역시 문제는 국비 확보였습니다. 천안시 역시도 막대한 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장 구간의 제도는 본선하고 동시개통이면서 지방비를 좀 덜 들이는 방향.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지난해 1월 확정됐습니다. 천안시는 본선과 동시개통이라는 목표 아래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최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 적발 내용 중에는 출장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지급해 147만여 원에 대한 환수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에 위치한 충남 테크노파크의 방만한 경영 문제가 충남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남감사위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 및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니 충남 테크노파크는 감사 기간 동안 총 48건, 147만여 원의 국내 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니 동일 기간 동일 업무의 출장에 대해 다른 사업명으로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받은 직원들은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크노파크 측은 이에 대해 출장 정산 담당자와 실무자 정상 담당자가 달라 중복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추후 관련 규정을 숙지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이 사례에 대해 기간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시정조치 3건, 주의조치 11건, 개선 2건, 권고 1건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은복 아산시 의원이 최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5단독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피해자로부터 어린이집 동업 제안을 한 후 인수비용 역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인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 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93주년을 맞은 지난달 29일 예산 충의사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웠다면서 윤 의사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상해 사변 전승 기념식에서 폭탄을 투척해 다수의 일본군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세계에 규탄하며 민족의 기상을 높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가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총 1,598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공정라인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증과 기술 지원을 추진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우리나라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심장부라며 혁신 공정센터를 통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해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역본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2,7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측은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힘찬 움직임으로 시민들을 맞이한 독립기념관 연못의 비단잉어 모습을 천안TV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64회째를 맞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은 아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무신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묘역도 아산의 자리에 늘 아산 시민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군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성웅 이순신 축제입니다.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은 이번 축제를 준비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쳐야 할 점 역시 지적됐습니다. 메인 무대인 온양온천역 앞 광장은 질서 유지가 잘 안 되면서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교통 통제에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교통자원봉사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식 부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또한 행사장 인근 온양온천시장의 일부 상인들과 주최 측이 보이지 않는 마찰을 빚기도 해 이 점 역시 행사의 오개티로 남았습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는 분명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축제에서는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의 세밀함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개막식 당시 이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키워나갈 뜻을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 그리고 아산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 성웅 이순신 축제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족했던 점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좀 더 탄탄한 행사로 만드는 것이 선제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장 찾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급하게 좀 수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지금 안 된다는 남편의 신고로 저희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아내분 이쪽이 연고지도 아니고 알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좀 찾는데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을 하고 긴급하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차량이 너무 이제 비틀거리고 이제 술에 취한 것처럼 이제 다른 차량과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사고가 없이 이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고 운전자의 이제 생명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말 그 번개탄이 이제 피어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던 거라서 앞에 시야가 전혀 안 보일 만큼으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어서 여성 운전자를 빨리 꺼내고 119 구급대에 이제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